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수험생들이 수능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 수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능 전에도 대학별 면접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대학들의 면접고사가 있나요? 예, 이번 주 주말인 이제 10월 22일이죠. 연세대와 이제 고려대가 특기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도 이번 주에 주말에 면접고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자신감을 갖고 면접고사도 잘 치르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주말에 면접고사가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면접 때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실수들이고 또 학생들에게 그럴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네, 첫 번째가 그 생활기록부를 잘 읽어보고 가지 않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몇 학기 때 어느 과목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사안 같은 경우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질문을 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의욕을 보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대학 이 학과에 왜 지원했습니까? 한다면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할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역량평가 면접인데요. 그 학생은 극한 상황까지 몰아갑니다. 준비 시간에 45분을 주고 15분을 발표를 시키는데 공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45분 동안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한 5분 동안에 발표를 끝나면 분명히 교수님들은 다른 식으로 풀어보라고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금방 풀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궁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나비 넥타이도 매시고 아주 예쁘게 보셔가지고 예쁘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백승환 선생님, 이제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 이제 면접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면접 대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기 전형 같은 경우 심층 면접이 좀 반영한 대학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심층 면접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 써서 시험을 보는 문제지만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관련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이제 풀어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본 후에 교수님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면접 문제는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홈페이지도 잘 안 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대에 시행했던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 긴장하지 말고 면접 잘 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컴퓨터 프로게이머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5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6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컴퓨터공학과, 수학, 방과후 학교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일반전형, 고려대 컴퓨터학과 일반전형,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일반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보니까 희망학과가 모두 컴퓨터 학과인데 언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여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님의 영향이 있었군요. 이번 상담은 김태용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버님이 아주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김태형 선생님, 본격적인 네네네.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하고 연세대, 고려대 컴퓨터공학 관련 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컴퓨터 C 언어를 배우려고 방학을 이용해서 학원을 다니기도 한 열정도 있었고요. 또한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 또는 또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수학 공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 동료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요. 월요일 아침 7시에 또 모여서 토론 방법 이런 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또한 1학년 때 방과후 수업, 학교 방과후 수업을 15개를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가 보통 1년에 한 18개 정도를 듣는 게 아마 최대한일 텐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수업을 학교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생활기록부가 아직 완성이 안 됐겠지만 1학년 때와 비슷한 정도의 방과후 수업을 수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태용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도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을 이제 50대 50 반반으로 두셨는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있는 컴퓨터공학 관련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내신도 1.52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그다음에 수학에도 자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한 1.65등급 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시로건 수시로건 우리 학생이 원하는 여러 개의 대학에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해서 정시에 50, 수시에 50 반반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네. 일단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신은 1.52등급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65등급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으로 컴퓨터 공학부를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또는 학교 추천 전형 2로다가 컴퓨터 학과를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다가 컴퓨터 과학과를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균 인재 전형으로 공학 계열 그다음에 한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지원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정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국수과 표준점수의 총합이 한 404점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 정시로 갈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한 418점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한 405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401점, 그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403점 정도가 되지 398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전공과 소프트웨어 전공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약 한 400점 정도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9월 성적만 놓고 본다면 서울대만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에 지원 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순위로 정시정을 놨고요. 네. 세 번째로는 수시의 논술 전형을 주고 싶습니다. 그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논술 전형이 없고요. 나머지 대학은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시 논술 전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게 논술 전형 한다면 과학 2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한양대만 수학 논술이고 성균관대학교하고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 더하기 과탐인데 과탐은 2 범위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논술을 위해서라면 과탐 2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그 서울대 같은 경우 정시를 노리기 위해서도 2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일반 전형으로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국어하고 수학 가형하고 과탐 하나, 과탐 2개. 그러니까 과탐을 각각 하나의 과목으로 봐서 이 4개 중에서 등급합이 8이 나와야 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가형하고 과탐 2개의 평균 내서 이 3개 중에서 2개의 등급합이
4 이내여야 되고 영어는 또 2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만 자신 있다면 충분히 논술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어서 정시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3등급이고 화학 원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등급입니다. 요거를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과 영어도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리 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는 생명과학 원 1등급이었다가 9월 달에는 물리 원으로 바꿨는데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학 원 같은 경우에는 3월 1등급에서 9월 2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국수, 영과 등급 평균은 한 1.5등급 정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약간 국어하고 과탐 성적이 네. 약간 부족한데 남은 기간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호기심이 생기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계속 3등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어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어려운가요? 국어가 공부는 다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실수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법하고 문학하고 그다음에 비문학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어려운가요? 문학이요. 문학. 네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잘 외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학도 역시 많이 외워야 됩니다. 자연계 학생 중에서 특히 수학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과격 무식하지만 어느 정도 외워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어에 조금 시간 투자를 더해서 조금 더 외우신다면 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충분히 뭐 2등급, 1등급까지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와 고려대 이외에도 제일 높은 곳으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9월 모의고사에 국수탐 표준점수의 총합이 한 418점 정도 돼야지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404점이니까 국어에서 한 6점 정도 더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뭐 한 3점짜리 2문제 정도가 되겠거든요. 그다음에 수학에서 1문제, 그다음에 화학원에서 좀 많이 좀 부족한데 8점 정도를 더 얻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또는 그 이상의 학과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국어를 좀 자신감이 없어 하는데 국어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좀 더 해가지고 국어하고 화원에서 한 6점 정도 더 얻으실 수 있다면 충분히 서울대까지도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4문제에서 7문제 정도까지예요. 이게 네, 정말 네. 몇 개만 더 맞추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백선 선생님 네. 같이 들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저도 김태형 선생님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국어가 잘 안타깝죠. 사실은 이제 국어 성적만 좋으면 충분히 서울대학교도 지금 상대로 지원이 그러니까요. 가능한 성적대인데 이제 국어는 국어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제 과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부터 수학하고 과학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과학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 같습니다. 뭐 3월 달에는 생명과학 1을 했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물리 1을 했고요.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과목을 좀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 정시에 전하려면 또 과학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빨리 고민을 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 때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본다면 수학이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어하고 영어는 1.67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1.72등급, 그래서 평균 1.52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 2등급, 2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요. 영어는 1등급, 3등급, 1등급으로 2개 등급 하락했다가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수학은 1등급, 1등급, 1등급으로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1.6등급, 1.67등급으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1.52등급이고 모의고사가 1.65등급이니까 거의 비슷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자신 있어 보이고 근데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엔 주어진 범위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어와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지금 2학년 2학기하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충분히 국어하고 과학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시로도 충분히 서울대학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근데 서울대 수시를 지원할 때에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지역균형 선발은 학교당 2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문 2명일 수도 있고 자연 2명일 수도 있고 이건 학교에 따라 다르고요. 아니면 인문 하나, 자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의 단점은 내신이 상당히 좋다는 점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장점은 면접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좀 수월하다는 점이고요. 일반 전형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여러 명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면접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일반 전형에서 공대의 면접은 보통 수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예, 아직 이제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도 뭐 두 개나 맑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기대될 만한 비교과라고 보이는데요. 좀 항목별로 좀 상세히 안내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때 수학 동아리, 그다음에 수학 자율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약간 아쉬운 점은 동아리 활동 공통으로 한 내용, 여러 친구들이 같이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우리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1학년 때는 없는데 2학년 때에는 그런데 보고서를 좀 써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48시간을 했고 2학년 때는 아직 생기부가 기록이 안 돼서 기록이 안 되는데요. 1학년 때 한 것 중에서 독거노인 방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 아동 멘토링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앞으로도 3학년 1학기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상 부분, 특히 수학이나 과학 부분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2학년 2학기,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교과 우수상, 특히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급 공통 입력 내용이 있고 우리 학생이 뭘 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떤 활동했는지를 담임 선생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본인 개인의 내용이 좀 입력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이 컴퓨터공학, 특히 언어 쪽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노력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한 내용밖에 입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뭐 컴퓨터공학, 특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고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며 앞으로 진로 쪽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그런 내용들이 입력될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7권, 2학년 1학기 때 10권 정도 읽었습니다. 다양한 분야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독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2학년 그리고 3학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반적으로 교과에서는 수학에 대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 과학에 대한 그 우월성이 이 수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독서나 봉사활동 면에서는 관심 분야, 그다음에 나눔 배려 이런 데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공학, 특히 프로그래밍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나 아니면 능력, 그다음에 호기심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2학년하고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좀 기록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태용 선생님께서 뭐 워낙 잘 설명해 주셨지만 백승환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살펴보셨잖아요. 네. 학생이 컴퓨터학과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보강해야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김태용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전공 관련 활동이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 이제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학과학을 잘 했는데 저는 또 하나 더 보태서 시간이 된다면 자율 동아리 활동에서 컴퓨터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하는 뭐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이제 진로 활동의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거에 대한 관심도가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 통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 혹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율활동 부분에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학교에서 하는 내용만 이제 쫓아가는 내용 중심이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이 교내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학생 생활 기록부에 남은 학기에 좀 기록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똑같은 학교의 일정이나 학교 활동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죠. 네.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과 비교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김태형 선생님, 우리 학생의 이제 희망대학하고 주목할 만한 대학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지망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2지망으로 연세대 컴퓨터과학부, 3지망으로 고려대 컴퓨터과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지망인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관심대학,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이 서울대를 가장 주목할 이유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5이어서 안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 내신 성적이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독서 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컴퓨터 공학 또는 프로그래밍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교과 활동을 남은 기간 동안에 보강한다면 네. 충분히 지원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관심 대학으로 지원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지금 서울대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들을 텐데요. 네. 그럼 정말 얼마나 도전 가능성이 있고 이 특징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네. 그러면 우리 서울대 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입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 29명을 모집하고요. 올해 8.3대 1이었고 작년도에 7.79대 1이었습니다. 1단계로는 서류 전형으로 2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로는 1단계의 성적을 50%로 그다음에 면접 부술고사를 50%로 반영해서 선발을 합니다. 제출 서류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다 들어가고요.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도 버리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공동체 정신, 그다음에 교육 환경, 나눔 배려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성적과 인성과 교내 활동 세 가지를 가지고서 선발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인성면도 많이 평가한다는 거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을 45분을 주고 발표 시간을 15분을 줍니다. 그래서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한 전공 적성, 그다음에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발표 시간 15분 중에는 5분은 확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2.25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처럼 많은 사례를 구하지 못했는데 내신 올 1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한 학생 중에는 내신이 1.46 정도여서 우리 학생과 비슷한 정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52 등급이어서 충분히 지원을 해볼 만한 전형인데 비교과가 조금 부족해서 약간 상향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좀 보강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안정으로 나오는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한번 지원해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그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컴퓨터과학과를 추천해봤습니다. 이건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22명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40.17대 1, 그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3.61대 1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논술 70%를 반영하고요. 교과, 생기부 중에서 내신을 20%, 비교과는 이제 출결과 봉사기 때문에 10%를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논술이 70점 만점이고요. 교과는 실제 반영 비율이 거의 미미합니다. 5월 1등급인 친구는 20점을 주고 5월 2등급인 친구는 19.8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0.1점 정도밖에 감점이 안 당할 거니까 거의 무의미하다. 동점제 처리 기준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10%를 반영하는데 출결이나 봉사활동인데 출결 같은 경우에는 무단교섭 3일 이하면 다 만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봉사활동도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 20시간만 하면 만점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다 만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어하고 수학 가형하고 탐구 1, 2, 탐구를 2과목을 봅니다. 한 과목 각각의 과목으로 봅니다. 여기서 등급의 합이 8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영어는 2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충족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내신이 등급 평균이 3.32인 합격설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수영과 내신이 5.44등급인 학생이 합격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할 거는 불합격한 학생 중에 1.47 등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합불 요인은 내신이 아니고 논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52 등급이니까 내신, 그다음에 비교과에서 손해가 없으니까 논술이 당락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신 전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대학과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네. 국어 과목이 내신하고 모의고사 둘 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데 네. 고3이 되면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나마 유지가 될 텐데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태훈 선생님이 네, 네. 답변해 주실까요? 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합격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3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어, 영어, 수학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 학생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는데요. 그 5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지는 우리 학생한테 좀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수학 2시간, 그다음에 국어 1시간, 그다음에 영어 2시간을 했다면 국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수학 2시간 유지하고 영어를 1시간으로 줄이고 국어를 2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수영의 비중은 맞추면서 그중에서 국어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학은 줄이기가 힘들 거고 영어도 꾸준히 하고 있을 텐데 영어 시간을 조금 줄여서 국어로 할당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재훈 뭐 선생님도. 이제 네. 우리 학생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자기주도 학습이라 하잖아요. 네.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학생이 누구한테 물어봐서 몇 시간 더 하느냐 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야 돼요. 국어가 올라가는 것이 학생이 지금 해야 될 당연한 목표이고 그것이 이제 학생이 서울대학을 합격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학생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국어만 조금 부족한 거니까 국어에서 향상이 있으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